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신문 산업부에서 일하고 있는 황정수 기자라고 합니다. 주로 전자기업들, IT 기업들을 취재하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정두희 교수입니다. 현재 임팩티브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오늘의 리뷰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한국 ICT 창업 생태계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023년은 특히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스타트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해 같습니다. 네, 기자님의 말씀에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이제 창업을 해서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이제 창업 기업에게 매기는 어떤 밸류에이션이 이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고, 또 투자금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맘때쯤부터 많은 기업이 2024년 전략을 고민하고 있을 텐데, 그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께서는 스타트업의 성지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에서 특파원 생활을 오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나라와 크게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예, 많은 분들이 사실 실리콘밸리라고 하면 이제 기술의 성지, 빅테크 기업들의 홈타운 이런 식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실리콘밸리는 창업의 성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원도 너무 풍부하고 또 구글이나 애플 이런 빅테크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고 거기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전 세계 인재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빅테크 기업들과 스타트업 간의 협력 및 투자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 이것도 좀 다른 점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빅테크 기업들, 구글, 애플 이런 것들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구글 벤처스가 대표적입니다. 또 고객관리 시스템으로 유명한 세일즈포스 등도 스타트업 투자에 적극적입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국내 ICT 벤처 창업 생태계에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AI 분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다른 나라도 이제 몇 군데 가서 비교해 보면은 정부 지원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I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는 여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 때문인지 최근에 또 좀 분위기도 많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한국에서도 유니콘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아무래도 또 스타트업이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좀 필요하다,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창업 생태계를 고려한다는 것이 이제 단순히 갖추어진 환경만 봐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때로는 좀 더 넓고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대할 때는 이제 당연히 앞으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고려해야 하겠죠. 창업할 때부터 우리가 새로운 기술로서 이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창업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창업에 대해서 본인이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베어로보틱스 창업자는 구글 다니면서 부업으로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순두부 식당을 했었는데 종업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을 좀 해결해주기 위해서 서빙 로봇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서 출발을 해서 더 큰 문제, 출산율 저하라든지 고령화 문제 같은 것들도 여기에 더해가지고 치매 인구 증가,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까지 요즘은 특히 정말 심각하게 거론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요. 또 노동력 부족, 또 디지털 전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문제를 대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또 믿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돌봄 로봇과 같은 종류인데요.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기술력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돌봄 로봇을 만드는 기업으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1호 기술 출자로 설립된 로봇케어가 대표적입니다.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인간의 형태를 한 돌봄 로봇 전문 기업인데요. 로봇 제작, 설계, 생산까지 다 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로봇 케어는 이제 딱 현실 내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수행해 나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룹형, 개인형으로 치매 예방을 또 인지하고 또 훈련하는 이런 로봇이 대표적입니다. 게임과 인터랙티브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와 상호 교감하며 또 인지를 향상시키고 또 소근육을 운동시키는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돌봐주는 뭐 이런 형태의 로봇은 없을까요?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가정용 돌봄 로봇도 있는데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나한테 쫓아와서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기도 하고, 또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약은 드셨습니까? 이렇게 또 약도 꺼내주기도 하고요. 이제 챗GPT 기반 대화, 또 이런 감정 상태 분석까지 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예, 정말로 챗GPT 지원이 된다면은 그 검색에 가까운 질문 답변이 가능해서 특히 어르신들한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두희 교수님이 누구야? 뭐 물어보면 아, 그 잘생긴 교수님. 뭐 이렇게 프로필을 알려주는 식으로 아마 이렇게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실제 그 챗GPT가 이제는 뭐 하드웨어나 또 다른 서비스와 연동이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기능을 하는 것까지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게 정말 사람처럼 자연스러우려면은 굉장히 종합적인 어떤 그 인지 감각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제 컴퓨팅 기술이나 로봇 기술은 어떤 특정 영역에만 전문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처럼 자연스러움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력도 개발이 되어야 하고요. 또 탄탄한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로봇케어의 경우에도 로봇의 인터랙티브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 ICT 기금 사업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많이들 놓치는 부분인데요.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처음부터 이제 신흥 시장을 공략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신흥 시장이라면 뭐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 뭐 아세안 국가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변방에서 무대 위로 올라가는 이제 아시아 국가들인데요. 특히 ICT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 취재한 기업 중에 밸런스 히어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인데요. 안드로이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트루 밸런스로 넥스트 빌리언이라고 불리는 인도 중산층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다운로드만 무려 8천만 건, 액티브 유저는 약 500만 명으로 인도 내 탑3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인도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시장이라서 이제 초기 진입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입을 했을까요? 네, 현지 시장을 특화해서 또 공략을 했더라고요. 인도에서는 10억 명 이상이 대부분 선불제 요금을 쓰는데요. 미리 충전한 금액이 다 떨어지면 핸드폰 사용을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거롭게 계속 데이터 잔액을 자주 확인하게 되는데, 트루밸런스도 처음에는 이 원터치 잔액 확인이라는 좀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잔액조의 서비스로 이제 유저와 트래픽을 먼저 확보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기반으로 다른 서비스를 또 진출을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충전 및 결제 서비스로 확대한 다음에 우리 돈으로 15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소액 대출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이게 수익성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 실제로 그 신용평가 기관이 포괄하고 있는 유저 인구가 대략 2억 5천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억 명 정도로 더 적어지고요. 밸런스 히어로가 타깃으로 하는 10억 명 정도의 인도 중산층은 아직도 전당포처럼 골드론이라고 금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일수 같은 것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리스크가 좀 있는 고객층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예, 그 앱 데이터라든지 핸드폰 모델명, 이것도 이제 가격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위치 정보, 금융거래, SMS 등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대안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잘 작용하면서 나름대로 현지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기회를 잘 노리고 전략적으로 잘 진출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때는 시장의 크기, 또 성장의 속도, 시장의 성숙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고려해야 되는데 이제 인도는 핀테크와 관련해서 모두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또 창업 생태계에 몸담고 계시니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교수이시자 경영자로서 업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좀 바람 같은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창업이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불확실성과 싸워야 되고 또 이제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창업 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큰 회사가 해야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업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자원이 이제 적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감당해 나가는 것이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자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지원 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은 좀 더 창업자들이 좀 힘을 얻고 창업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게 대기업의 돈이 또 창업 시장에 돌아야 이 창업과 뭐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거든요. 스타트업 투자 전문으로 하는 벤처 캐피탈들도 너무 또 이름난 곳에 우르르 이렇게 몰려가가지고 막 투자 경쟁하고 이러지 마시고 좀 될성 부른 떡잎을 발굴하는데 주력해 주시면 또 이게 또 다들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잘하는 분야니까요. 우리나라 생태계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요. 우리나라는 산업 특성상 좀 대기업 중심의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스타트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대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말씀하셨던 그 오픈 이노베이션도 되게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창업 그 시장의 문화도 조금 바뀌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리콘밸리의 특파원으로 있을 때 제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실패에 관대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앞으로 재기할 수 있는 그 뿌리로 인식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오랜 창업 환경과 역사,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창업자들이 모두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커브는 이제 J 커브입니다. 큰 성장 또 기회를 바라보고 이제 창업을 하고 또 도전을 하는 것인데 그 전 단계는 일단은 그 내리막길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을 하다 보면은 초기에는 좀 잘 안 풀리고 모든 것들이 어렵고 또 이제 실패를 하고 또 실패에 대한 타격도 꽤 크게 느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가 그 이후의 성장에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잘 극복해서 그 성장의 길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무엇일까요? 오늘 한 줄 리뷰는 조금 응원하는 차원에서 에브리데이 일취월장으로 하겠습니다.